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세포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기본 도구입니다. 그래서 결핍되면 염증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고 혈관도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녹 쓸듯이 손상됩니다.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중화해서 세포 보호, 노화 속도 완화, 염증 감소로 이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으면 피부, 관절, 혈관, 신경까지 전신 회복에 이바지합니다. 두 번째, 콜라겐 합성은 피부, 혈관, 관절, 뼈를 만드는 기초 재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벽, 뼈 연골, 근육 연결 조직, 상처 회복, 치아, 잇몸이 모두 콜라겐 핵심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을 만드는 필수 재료이자 촉진제이기 때문에 몸의 상처나 염증을 회복하는 일에 직접 관여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조절로 강한 면역도, 약한 면역도 잡아주는 조절자입니다. 비타민 C는 다음과 같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 노폐물을 청소하는 대식세포,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림프구, 그래서 감기 같은 단순 감염뿐 아니라 만성 염증 조절과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항염작용으로 만성 질환의 바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염증 유발 물질을 낮추고 몸의 산화와 스트레스를 줄여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합니다. 다섯 번째, 철분 흡수 촉진으로 피로, 비뇌를 개선합니다. 비타민 C는 음식 속의 비흡수성 철분, 특히 식물성 철분을 흡수 잘 되는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피로감, 의주름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합니다. 비타민 C는 스트레스와 감정 조절에 쓰이는 이런 물질들이 생성에 필요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코르티솔 등을 조절합니다. 즉,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스트레스에 더 약해지고 피로가 쉽게 옵니다. 일곱 번째, 간 해독 보조로 독소 처리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 C는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항산화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염증, 독성 물질 축적, 면역력의 혼란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5,000에서 6,000mg을 먹는 메가도수 요법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더 좋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고 나머지 절반은 몸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신장이 걱정될까? 비타민C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일부가 옥상산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옥상산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칼슘과 만나면 콩팥의 돌,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이 위험이 더 크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결석을 알아본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메가도수 요법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그런데 왜 어떤 의사들은 고용량을 권할까요? 몇몇 의사들이 비타민C를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도구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항산화 효과, 피로 해소 및 면역력 유지,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점, 이런 이유로 고영양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 안전하다는 말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10번째, 한 번에 많이 복용해도 흡수를 못할까? 맛있는 음식을 한 번에 몇 그릇을 먹어도 모두 흡수를 못하는 것과 같이 비타민C는 소장에 있는 전용 통로를 통해서만 흡수됩니다. 이 통로는 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전부 처리하지 못합니다. 1000ml를 먹어도 약 절반만 흡수하고 2000에서 3000mg을 먹을수록 흡수율은 더 급격히 낮아집니다. 한 번의 최대 흡수량은 약 400에서 500ml 정도, 즉 많이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은 크게 늘지 않고 남은 것은 대부분 대장으로 내려가 설사나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11번째, 안전하게 비타민C를 먹는 방법은 보온병 200ml에 1000mg의 분말을 찬물에 타서 산소 결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뚜껑을 닫고 3 내지 4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산성이기 치어에 닿지 않게 마시고 맹물로 입안을 헹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12번째, 비타민C가 몸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비타민C는 몸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3 내지 4시간으로 대부분 간과 장, 폐에서 대사 과정으로 각종 호르몬과 림프구, 효소를 만드는 원료가 되어 스스로 소모해 버립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 시간이 3 내지 4시간입니다. 13번째, 복부를 항상 따뜻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을 섭취해도 몸에서는 흡수를 하지 못하면 건강도 돈도 버립니다. 몸은 먹은 음식을 그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발효 과정을 거쳐 분해되는 영양소만이 흡수합니다. 장에서 발효가 되려면 장의 온도가 40도를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만일 온도가 맞지 않으면 24에서 48시간 머무는 동안 장에서 부패하여 독소를 분출하면서 장 속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장염입니다.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도 음식의 쌀과 누룩이 온도가 맞아야 발효되면서 향기로운 술맛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복부를 따뜻하게 관리하세요. 아래 설명란에 USB 온열 패드를 설명해 두었으니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몸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내일의 나의 건강입니다. 즉 몇 년 전부터 어떤 음식을 평소에 먹어왔느냐가 지금의 나의 건강 상태입니다. 세상이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 맛이 있고 간편하고 손쉬운 음식을 우선하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몸이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결핍되어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와 뼈, 뇌가 영양에 부족하여 어느 날부터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오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냉해져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방치하면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쉽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반문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예방하지 않나요? 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느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또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있다고 해도 예방법은 돈이 되지 않기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사나 약사는 직업인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TV에 흰 가운 입고 나와서 질병의 원인은 모르고 질병을 약이나 주사, 칼로 치료하는 것이 돈벌이 수단의 현재 의료계입니다. 이제는 특정 지식을 자신만이 소유할 수 없는 공유 시대입니다. 또한 누구나 관심만 가진다면 인터넷과 유튜브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저 역시 6세까지는
나이 들면 병들어 죽는 것이 신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뇌경색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신장투석을 6개월 치료하다 보니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려분야의 무식쟁이가 뇌경색도 신장 기능도 찾았습니다. 결론은 몸이 원하는 음식은 거부하고 입, 코, 눈, 혀가 좋아하는 가공식품을 먹은 결과임을 깨달았고 영양과 혈자를 집에서 공부하여 내 몸에 직접 실험한 결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지도 않고 남에게 권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 결과가 건강 유튜브를 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눈에 보이고 행동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현재 75세 나이에 헛일 하지 말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는 가족들이 말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